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송년 모임이나 송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건전하게 차나 식사로 대신하면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음주하시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또 연말이라 기분 좋아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네. 또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한 잔, 두 잔 드시게 되면 또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잖아요. 이럴 때 거절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건전하게, 지혜롭게 즐길 수 있는 술자리 5계명이 있는데요. 네. 먼저 공복에는 술자리를 피하시고요. 그리고 두부나 생선 같은 고단백 식품을 안주로 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근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술자리에서만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점 그렇죠. 꼭 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일정 기간 과음을 하셨다면 좀 금주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회장 가실 때 얼큰한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절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주량을 잘 확인하면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기롭게 우리 연말을 현명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소식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날씨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쌀쌀해진 느낌도 드는데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8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종일 공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7도, 세종 7도, 대전 8도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 당진 6도, 홍성 7도, 보령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 중부 해상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3만4온보다 3만3이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리곤 합니다. 네. 예전에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 며칠은 좀 숨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차도 많이 드셔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더라도 보온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3만3이 이기는 우리 집 별미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나볼 금요일 첫 소식. 예술과 낭만이 있는 문화나들이 순서입니다. 네. 이제 연말을 맞아서 사실 극장 가도 굉장히 풍성한 영화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상업영화 이외에도 예술적인 또 예술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럼요. 이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온전히 그 스토리에 푹 빠져서 관람할 수 있는 게 바로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문화의 도시 대전에도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만나는 독립영화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긴 시간을 공들여 제작한 영상물로 관객과 교감하는 종합예술 영화. 한국 영화 시장이 발전하며 우리 지역의 영화계에도 활기가 더해지고 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대전의 영화 이야기 함께 만나보자. 문화도시 대전은 100주년을 맞은 한국 영화의 역사를 함께 만들고 그 맥을 이어가는 중. 최근에는 주목할 만한 한 극장이 대전 중구에 터를 잡았다.
저희가 실은 예전부터 그 지역의 로컬 시네마, 그러니까 독립영화의 근간을 이루는 로컬 시네마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근거지가 필요했거든요. 그 마을극장 및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을 제시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 독립영화 전용관으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덕분에 지난 11월 23일부터 현재로서는 실은 15년 기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개관식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뭐 개선 방안들을 파악한 이후에 상임적으로 2020년 1월 1일에 정식 등록 개관을 하려는 그런 진행 일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이 극장은 대전에 문을 연 두 번째 독립영화 전용관. 예술성, 역사성, 다양성 등을 담은 폭넓은 작품을 선정해 상영할 계획이다. 대전에 이제 영화인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어떤 거점이 생겼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생겨서 기쁘게 생각하고, 대전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독립영화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극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공간. 획일화된 영화 시장에 대한 대중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다채로운 영화 이벤트를 만들어 왔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겼고요. 유일하게 생긴 독립영화 전용관이라는 점이 기존에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멀티플렉스라든가 이런 것과는 상당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개관 직후에는 대전 독립영화제를 여는 등 소극장만의 색깔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이곳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술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특히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또 차세대 우리나라 영화계를 또 이끌어갈 많은 분들의 어떤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서 또 작품 활동 하다 보면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세계에 알려져서 결국은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또 영화를 세계에 알려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로컬 영화제가 그만큼 더 중요한 거고요. 뭐래? 맛대시? 몰라. 바꾸긴 한 것 같은데. 대규모 영화들 속에서 상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설 곳을 잃었던 수많은 독립영화들. 하지만 이곳에선 그들이 주인공이다. 그 꿈 나한테 팔래? 이 마을 극장은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미래를 만난다는 특별함이 있다. 이 영화들은 솔직히 만들어지기만 하고 대부분이 사장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영화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미약하나마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생겼다. 지속적으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극장. 이번 달에도 서울 독립영화제 순회 상영전인 인디 피크닉과 일반인 참가로 이루어지는 대전, 세종, 충남 시민 영상제가 차례로 이어진다. 거의 대부분 오시면 이런 게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은 알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만날 수 있다는 근거지가 없었던 측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근거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주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맨스예요? 네, 사랑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인데. 문화동 독립영화관의 개관 상영작 중 하나였던 대전 로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만나본다.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전의 이야기를 담고 대전이 주 무대가 되며 대전 사람들이 출연하는 영화. 백이원 감독은 대전이 중심이 되는 특별한 영화를 만든다. 제가 대전이 고향이고요.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전에 내려왔는데 대전이란 타이틀이 걸고 만들어진 영화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영화인으로서 아쉬웠는데 제가 그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계속 대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독립영화와 장편 영화를 제작해온 영화감독 백이원. 그가 이번에 만드는 영화는 대전의 대표 여류문인 김호연제의 이야기를 다룬 화전놀이다.
조선시대에도 당당하게 맞선, 그리고 여성임에도 신분과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역병으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숙부의 장례를 끝까지 책임지는 김원재의 모습을 다룬, 즉 가족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전 역사의 일부를 소재로 삼아 제작되는 단편 영화 화전놀이. 편집 등의 후반 작업을 거친 뒤에는 시사회 행사를 열고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호연재라는 분이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대 사회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인간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 담아서 우리 인간의 도리를 한번 표현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백이원 감독이 운영하는 영화사 건물. 이곳은 영화 제작소이자 그의 작업실이며 영화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공간. 예술을 나누는 일에 늘 열심이다. 영화인으로서 또 대전을 사랑하시고 또 대전 시민들이 영화에 직접 제작하고 또 배우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셨던 분이라 아마 대전에서는 굉장히 그 감독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지 않으실까. 시민들께서 영화 하면은 상업 영화를 더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독립영화도 거기에 못지않은 영화가 있다는 걸 아시고 시민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스토리 개발에 앞장서는 예술인 백이원. 그는 앞으로도 대전에서 영화를 만들고 대전을 알리려 한다. 사실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영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예술 장르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공간. 그리고 영화라는 예술 매체로 대중과 소통하는 인물. 창작 열정으로 채워지는 대전발 명화는 앞으로도 계속 제작되며 쭉 상영 예정이다. 네, 대전의 독립영화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단순히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예술을 함께 교감하고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로 제작이 되었지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독립영화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영화들을 한데 모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더 뜻깊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이 아담해서 연인들끼리 가기도 참 좋고 데이트 네. 장소로 참 추천하고 싶은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지역을 무대로 영화를 만든 이 백이원 감독의 뚝심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전을 소재로 다양한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 대전이 독립영화로서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달콤한 게 땡기는데요. 네, 전남 영암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이 영암에 가면요. 달달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이 과일을 꼭 맛보셔야 되는데요. 찬설이를 3번은 맞아봐야 맛도 품질도 최고가 된다는 이 과일, 어떤 과일인지 지금부터 맛보러 떠나보시죠.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저는 홍시 스무디요. 나도 홍시 스무디 먹고 싶다. 지금 그 누구보다 바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봉감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삭한 식감과 달달한 맛을 가진 영암 대봉감. 늦은 밤 졸린 눈 비비며 너에게 3번의 서리를 맞고 나면 달달함의 최고치를 찍은 맛있는 대봉감을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달콤할 때 수확해 더욱 달콤하고 쫄깃한 대봉감 곶감과 말랭이. 지금부터 달달한 감 한번 맛볼랑감. 카페에 이어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감농장. 아까 전에요, 그 카페에서 본 홍시 스무디의 빛깔이 너무 영롱해서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서 조르고 둘러서 지금 감농장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요, 왔긴 왔는데 저기 PD님, 홍시 어디 있을까요? 홍시가 없네요. 대신에 지금 제 등 뒤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보입니다. 오늘 홍시는 없어도 아마 맛 좋고 질 좋은 이 곶감을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제가 쟁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달달한 쪽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가실까요? 탐스러운 대봉감들이 깔끔하니 예쁘게 깎여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커다랗고 탐스러운 감들이 여기저기 가득 매달려 있는 대봉감 농장. 일단 나무 타고 올라가 하나씩 따줘야겠죠. 그런데 감 따는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궁금해요. 11월 5일 이후로부터 20일 사이입니다. 이 서리를 3번을 맞춰야 최고 당도와 맛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나와 손질하고 확인해 3번 서리를 맞으면 수확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키운 대봉감. 하나같이 색도 모양도 정말 예쁘죠? 다 자란 대봉감들은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데 따고 또 따도 끝이 없는 대봉감들. 정말 많네요. 지금 손에 양손에 들고 계시는 곶감이요. 예. 하나는 엄청 크고 하나는 또 약간 되게 작아요. 지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굉장히 크고 작고 한데 이게 어떤 게 곶감용이에요? 지금 들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300g 이상, 450g에서 이것을 곶감용을 하고요. 450g 이상은 네. 말랭이입니다. 이것은 또 300g 이하는 말랭이고요. 아, 얘네들은 지금 너무 크고 너무 작아서 말랭이용. 지금 이것은- 딱 가운데에 들고 있는 사이즈가 예, 곶감용입니다. 곶감용. 300에서 450g의 대봉감이 곶감용 감인 이유 궁금하시죠? 300 이상 450g 이하의 대봉감이 껍질을 깎아 말렸을 때 120에서 180g의 곶감이 만들어져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곶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손질이 끝난 곶감들은 집게에 하나하나 끼워 바람이 잘 통하는 한 곳에 모아주는데요. 맛있겠다. 이 곶감들이요. 적정 시기 같은 게 있어요? 있죠. 당연히 온도와 날씨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최적 온도는 15도 이하. 그래야 그때 깎아야 여기 감이 처지지 않고 실패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얼마나 빠졌냐 그 판가름인데 겉에가 잘 마르고 비가 오고 하면 안 마르기 때문에 그 승패 좌우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가 최적의 시기를 갖고 날씨가 좋고 비만 안 내리면 그러니까 온도 15도 이상이 안 되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온도를 잘 맞춰 수확하고 손질해야 맛있는 곶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손질하는 방법 좀 만나볼까요? 나무에서 따온 대봉감들의 크기를 확인하고 곶감과 말랭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단 껍질부터 벗겨야겠죠. 곶감이 되기 위해서는 깎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손으로 깎아야 감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질한다고 하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껍질만 얇게 벗겨내는 솜씨. 대단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스킬이 있으셔. 이게 노하우가 있으신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깎으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깎았죠. 그러면 몇 년 차쯤 되니까 한 이렇게? 3년 된 게. 3년 된 게. 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 두 어머님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요. 깎을 때 이 칼이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깎인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어떠세요? 기분이? 엄청 좋죠. 그것도 많이 우리 여기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보면 그것이 아주 엄청 아주 기분도 좋고 그 열매로서 우리가 살음 있고 예, 그냥 엄청 좋죠.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보는 임효진 리포터. 감 손질에 도전해 봅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밑에까지 딱 내려서 깎는 게 쉽지 않네요. 거의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감 깎기 성공! 1일 삶의 체험 현장 지금 찍고 계시는 우리 신희 PD님. 이 깎아보니까 좀 노하우가 있나요? 저한테 전수 좀 해주세요. 아 이게요.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한 번에 싹 깎는데 저는 이렇게 꿈틀꿈틀 나눠서 깎다 보니까 그래서 안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이 뒤에서 보고 계신데 되게 죄송해요. 깔끔하게 손질이 끝난 감은 집게에 끼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옮겨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 55일 동안 찬바람을 맞고 버텨야 달달한 맛이 가득한 곶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크고 오동통한 대봉감을 손질해 말리면 오동통한 곶감으로 변신! 정말 신기하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새참 먹을 시간.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감 농장 아니랄까 봐 곶감과 말랭이가 새참입니다. 아우 맛있겠다. 저도 껴주시면 안 되나요? 시면 막 질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하나고 먹고 싶어요. 일하다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지만 오랜 노력 끝에 만들어진 곶감과 말랭이를 맛보니 더 맛있겠죠? 세상은 태풍도 오고 다 했지만은 이렇게 곶감을 깎을 수 있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저 집이 진짜 맛있다. 곶감이 진짜 여기치는 따라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손수로 다 이거를 깎아갖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맛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맛있게 이 곶감을 만들고 말랭이도 만들어서 많이 팔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날 없이 1년의 노력 끝에 얻은 통통한 대봉감. 하나하나 나무에서 수확해 다시 하나하나 껍질을 깎고 집게에 꽂아 옮겨 55일 동안 찬바람에 잘 말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대봉감 곶감과 대봉감 말랭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55일 동안 온도, 습도까지 확인해 알맞게 말려줘야 맛있는 곶감과 말랭이가 완성된답니다. 대봉감은요, 3번의 서리를 맞아야 정말 최고의 당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대봉감 재배 최적지인 영암에서 자란 대봉감, 그리고 이 대봉감으로 만든 곶감과 말랭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맛본 소감은요, 진짜 최고였어요. 이 영암의 대봉감 다들 한번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의 노력이 가득 담긴 달콤한 영암 대봉감. 달짝지근한 그 맛. 어서 맛보란께.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대봉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화면만 보고 있어도 침이 고이고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대봉감은 홍시로 먹어도 맛있지만 잘 말려서 곶감으로 먹어도 겨울철 최고의 별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도 논산 양촌 곶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감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천연 비타민제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감 많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목포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우리의 몸은 워낙 예민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또 초기에는 증상이 발견 쉽지 않아서 뒤늦게 발견되는 그런 질환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녹내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한국녹내장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녹내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70%가량의 응답자가 이 녹내장의 증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견되는 거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발병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이 시간에는 녹내장의 원인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배선희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녹내장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녹내장은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3대 실명 유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녹내장은 전체 인구의 2%가 걸릴 정도로 흔한 안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흔한 질병이면서도 이 실명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이 녹내장 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녹내장은 우리 눈에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까지 전달하는 데 중요한 구조물인 신경섬유층과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안압이 높게 상승되는 신경성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정의했지만 최근에는 안압 수치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시신경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녹내장이 이미 손상된 부분은 어떠한 치료로도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안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혈압도 정상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뭐 안압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정상 범위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혈관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눈의 압력을 안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 눈도 물풍선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이 눈 속은 액체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 앞쪽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생성되고 배출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에서 보면 조리개라고 하는 홍채 뒤쪽에 선모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이 끊임없이 생성이 되고 홍채 앞쪽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섬유주라고 하는 곳에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방수라 부르고 그 통로를 방수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물이 끊임없이 생성과 배출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안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안압의 정상 범위는 저희가 10에서 21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이 이 안압이 높으신 분들이 다 녹내장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물론 안압이 높아지면 물리적으로 시신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시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녹내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안압이 높으신 분들 중에도 녹내장으로 발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안압이 정상이면서도 녹내장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압만이 녹내장에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신경 으로 가는 혈류의 감소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의 혈류가 충분하고 신경이 잘 견딘다 그러면 녹내장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안압은 정상이면서도 시신경 혈류가 저하되고 시신경이 잘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정상인 안압인데 환자분들도 녹내장으로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안압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녹내장이 진행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른 질환들도 원인이 참 다양한데요. 이 녹내장도 종류가 다양한지 궁금하네요. 네. 녹내장도 저희가 녹내장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안질환에 의한 2차적 녹내장, 약물 치료와 관련된 녹내장, 선천 녹내장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 드리는 개방각과 폐쇄각 녹내장은 방수가 나가는 유출로가 막혔는지 열렸는지에 따라서 구별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개방각 녹내장의 특징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개방각 녹내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수가 나가는 길이 열려는 있지만 섬유주라고 하는 곳에 저항이 증가돼서 안압이 상승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녹내장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안압이 20일 이상 높게 되면 고안압 녹내장이라고 부르고요. 안압이 20일보다 적지만 시신경 혈류가 저하되면서 생기는 녹내장을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정상 안압 녹내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압 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가 어렵고요. 반드시 시신경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 폐쇄각 녹내장은 방수 배출구가 막히면서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배출로가 갑자기 막히면서 생기는 게 폐쇄각 녹내장인데요. 이 폐쇄각 녹내장은 저희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원시가 있고 백내장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날이 좀 어둡거나 엎드려서 하는 일을 하시는 경우에 이 홍채가 수정체 뒤에 맞닿으면서 갑자기 방수 배출로가 급격히 막히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 급격히 배출로가 막히면서 안압이 6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두통과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시력이 떨어지고 안통이 생기면서 충혈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때 수업을 듣는 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녁 준비를 하는 할머니께서 콩나물을 다듬으시다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시고 눈이 아파지고 충혈이 오면 이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의심해라라고 배우기도 하죠. 이런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는 달리 만성 폐쇄각 녹내장은 이런 증상이 없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저녁 무렵에 달무리 증상이 생기거나 시야 감소 증상이 생기는 정도의 증상만 오기도 합니다. 네, 정말 초기에는 더 그래서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안질환으로 동반되거나 약물 치료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안질환에 의한 경우에는 백내장이 있거나 포도막염이 있거나 당뇨병성 망막증 같은 안질환이 있는 경우에 2차적으로 녹내장이 발생될 수 있고요. 약물 치료에 의한 녹내장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했을 때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테로이드 안약의 점안을 끊거나 약물 치료로 효과가 볼 수 있지만 수술적인 치료까지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임의로 의사 처방 없이 충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들 중에 이러한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약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의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약이 함유되어 있다면 안과 의사에게 그 안압 같은 것도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녹내장이 성인들에게 나타나도 그 증상을 잘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또 유아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녹내장인가요? 네, 이 선천 또는 유아 녹내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선천성 발육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이상 때문에 생기게 돼서 아이들이 안압이 갑자기 높아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눈에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좋기 때문에 안압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눈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막이 커지게 되고 각막이 붓게 되면서 눈물 흘림이나 눈부심 증상들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대부분 효과가 없고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선천성 녹내장 의심이 되는 경우, 특히 신생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에서 각막이 남들보다 좀 커 보이거나 아니면 눈물 흘림이나 눈부심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선천 녹내장도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꼭 안과에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드물게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녹내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유아 녹내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응급실이나 신경외과에 입원하고 계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통과 구토가 있으셔도 눈의 증상, 즉 아까 얘기한 안통이라든가 충혈, 시력저하 등이 동반된다 그러면 안과 검진을 저희가 같이 실시하도록 권유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녹내장의 종류를 제외하고는 초기에 전혀 증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녹내장을 다른 말로 소리 없는 실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녹내장의 대부분의 환자분, 특히 말기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말기가 돼도 시력이 1.0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말기가 되면 이렇게 대롱으로 보는 중심 터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위아래 양옆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랑 잘 부딪히는 증상이거나 자주 걸려서 넘어지시는 증상도 생기실 수가 있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이드미러나 주변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잦은 접촉사고 같은 게 유발되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 간혹 예민하신 분들은 한쪽 눈으로 일하시거나 그러시다가 시야가 좀 얼룩덜룩 보인다라고 얘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극히 드문 증상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녹내장은 또 어떻게 진단하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이 중기 이후까지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시력도 잘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건강검진상 시력과 안암만으로는 이게 조기에 진단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분들은 안구 건조증이나 안과적 불편감이 있어서 내원하셨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시신경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이 시신경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신경 섬유증 촬영을 하고 시신경 유두 분석을 하게 되며 시야 검사 기계를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시면서 혹시 나도 녹내장을 의심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꼭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녹내장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예. 모든 분들이 같은 빈도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들 중에 좀 더 높은 위험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안압이 높은 경우, 또 연령이 높을수록 잘 생기시고요. 근시가 있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안구내에 염증이나 외상을 입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녹내장 위험 인자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이지만 안과에서 검진을 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40세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리 없는 질병, 이 녹내장에 대해서, 소리 없는 실명, 녹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녹내장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녹내장의 치료는 궁극적인 목표가 시신경의 손상이나 시야 결손이 더 이상 억제하는 것,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손상된 신신경의 손상은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진단 상태에서 그 정도의 시신경 손상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이 너무 무섭고 무거운 내용이지만 최근에 개발되는 약물들은 워낙에 효과가 우수하고 안압을 잘 떨어뜨리기 때문에 환자분들만 포기하시지 않으면 충분히 더 이상의 진행은 억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조금 위안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개방각 녹내장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녹내장 치료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시신경 손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신경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손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안압을 목표 안압이라고 정하는데요. 목표 안압만큼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우선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약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검사, 안압을 통해서 아니면 시신경 검사를 통해서 더 이상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안압 하강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3가지나 4가지 이상 안압 하강제를 저희가 추가하게 되는데 추가해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 치료라는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구분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녹내장은 만성질환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이 녹내장은 평생 검진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안압 조절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검진과 진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께서 단 몇 회만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고 많이 물어도 보세요. 하지만 이 녹내장은 매일마다 꾸준히 평생 치료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안약을 넣을 때 또 저만하는 이 넣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주 치료가 개방각 녹내장의 주 치료는 대부분 안약을 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떤 횟수나 또 어느 시간에 넣는지를 지시에 따라 잘 아시고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이 녹내장 안약은 한 방울 점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다른 안구건조증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 눈물약처럼 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약물이 아니고 녹내장 약물은 충혈감이라든가 자결감, 안에 눈가의 착색 같은 것을 유발하는 그런 좀 독한 약이기 때문에 한 방울만의 점안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녹내장 안약은 2가지 이상 약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5분 정도의 간격을 떼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녹내장 안약은 대부분 하루 1회 점안이나 2회 점안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1회 점안이라는 것은 24시간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2회 점안이라는 것은 12시간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침 9시면 저녁 9시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점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점안 시간도 잘 지켜주시면서 안약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톡톡 오늘은 녹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머니가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십니다. 안압 검사와 함께 꼭 받아봐야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당뇨는 우리 눈에 굉장히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압만 검사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안과에 오시면 전반적으로 망막 검사부터 시행해서 시력 검사까지 아주 사소한 검사까지 모두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다양한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넣으면 눈에 들어가는 양 반, 흘러내리는 양이 반입니다. 네. 혹시 제대로 점안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녹내장은 안약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약을 점안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보호자분께서 약을 점안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혼자 이제 스스로 넣으셔야 하는데 넣으려고 하는 눈 반대쪽 손으로 이 하안검을 이렇게 잠깐 당기게 되면 밑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안약을 점안할 때 눈을 위쪽으로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나서 꽉 감거나 여러 번 감으면 눈이 대부분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살짝 눈을 감으신 채로 3분에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점심 흡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눈과 코 사이를 1, 2분 정도 막아주시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잘 숙지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 조심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 또 있을까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녹내장은 사실 예방에 의해서 예방이 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녹내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죠. 사실은 잊지 않고 검진을 꼭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긴 합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전신질환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신경 혈류는 우리 전신질환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운동은 다 눈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 선천성 녹내장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혹시 재발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재발에 대한 물음을 해주셨네요. 네, 선천성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 이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제대로 잘 됐으면 재발 확률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선천성 녹내장을 가진 경우에는 다른 안 질환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그런 2차 녹내장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꼭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안과에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겠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안약을 점안 중입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임신 후 계속 점안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녹내장 약물들 중에 태내 안전성이 확립이 된 약물들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녹내장 약물들을 임신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임신 전에 주치의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요. 시신경 손상이 많으신 임신부들은 반드시 안약을 점안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눈물길을 막아서 누점을 폐쇄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전신흡수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SLT라고 그래서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는 좀 어려운 시술이 있는데요. 그 시술을 받게 되면 임시적으로나마 안약을 사용하지 않고 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임신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어떻게 약물을 진행을 할 것인지 약물 치료를 잠시 중단을 할 것인지 조심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녹내장 환자인데 시력 교정술을 받아도 될지 이런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네, 맨 처음 얘기하신 대로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녹내장이 발생을 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 교정술을 받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만 시신경 손상이 너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력 교정술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력 교정술과 녹내장하고 왜 관련이 있냐 하면 시력 교정술을 받고 난 후에 저희가 근시로 퇴양하지 않게 스테로이드 점안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는 스테로이드 반응군이라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안압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녹내장은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톡톡 다음 이 시간에는요.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안과 전문의 배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2.9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8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종일 공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7도, 공주 7도, 대전 8도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 천안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 당진 6도, 홍성 7도, 보령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 중부 해상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4만3이 이기는 우리 집 별미였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저는 손님이 오거나 행사가 있을 때 쉽게 먹을 수 없는 메밀묵을 직접 씁니다. 우와. 묵밥으로 먹어도 맛있고 무침으로 상에 내놔도 푸짐하거든요. 야, 직접 쓴 메밀묵. 오늘 점심으로 메밀묵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좋네요. 8144번님, 신랑이 지인에게 빙어를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도리뱅뱅이라는 매운탕을 해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와, 도리뱅뱅. 드셔보셨나요? 먹어본 기억은 없는데 네.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먹고 싶네요. 대접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928번님, 저희 집 겨울 대표 인기 메뉴는 김치만두가 으뜸입니다. 와. 직접 만두피도 밀어서 빚어서 간장 없이도 진짜 맛있답니다. 영양 듬뿍, 맛도 일품, 만두국도 최고예요. 아, 만두국 만두 맛있겠다. 뜨끈뜨끈하게. 진짜 네. 요즘 같을 때 정말 좋죠. 3279번님, 저희 가족은 겨울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게 되네요. 다양한 샐러드를 통해 에너지가 솟아나요. 네, 저렇게 샐러드 같이 곁들여 주시면 정말 다양한 영양 섭취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0587번님, 땅이 얼기 전에 텃밭에서 찾아온 겨울냉이, 뿌리가 튼실해서 보약 같아요. 네. 생손에 뜨고 남은 뼈로 매운탕 끓이면 와우, 초미세먼지 달아납니다. 그러니까요. 와. 아, 저렇게 매운탕 같이 끓이시는구나. 네. 맛있겠습니다. 5646번님, 우리 집은 호두, 잣, 해바라기 씨 그리고 보리 새싹 가루를 넣은 멸치볶음과 직접 재배한 작두콩으로 차를 우려 마시고요. 또 볶은 초석장으로 보리차처럼 끓여 마시기는 게 비법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건강 확실히 챙기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3343번님, 고등어 조림이랑 매콤한 아구찜으로 밥은 기본 2그릇. 야. 겨울이라 매콤한 음식에 더 손이 간답니다. 이러니까 겨울에 더 살이 찌는 건가 봐요. 아우, 저랑 그렇죠. 똑같으시네요. 네, 하지만 패딩 입으면 되니까요. 네, 다니면 됩니다. 3928번님, 연말에 딸 4자매가 모여서 4만 3일 식사로 고기를 먹으니 미세먼지가 씻겨진 것 같아요. 우애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달아나고 우애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이 많은 사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6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전이 22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 5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새봄전 화양연화가 17일까지 대전 MBC 1층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2019 무형문화전수학교 결과 전시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집니다.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자대회가 내일 오후 2시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마련됩니다. 장일범의 해설이 있는 11시 콘서트는 18일 오전 11시 철안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요. 당진 예당 시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논산 구정면에 있는 비단길 금성마을. 35가구 5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마을의 이유 있는 변신,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에서 만나볼게요. 네, 흔히 어른을 빗대는 은어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내가 과연 해당이 되나?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내린 정의 중에 하나가 네. 또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매일같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붙어서 생긴 말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라떼는 말이야. 경림 씨도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쿡 한번 꼭 찔러주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인데요. 좋은 어른, 괜찮은 어른이 되기까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적과 또 나쁜 말보다는 따뜻한 말로 위로를 전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자, 여러분들 모두 오는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